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도 나도 이제 한국 증시를 떠나고 싶다라는 아우성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일기를 우리는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시장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락 종목이 오늘 2,300개가 나왔어요. 거의 뭐 상승 종목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빠지면서 사실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의 시장이고요. 지금 사실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저점에서 한 번 더 상승세 갈 때 큰 수익 보시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탈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점점 다가오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키워드들 한 가지씩 뜯어보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신저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11시 부근을 시장을 보면서 신저가 리스트들이 너무 빨리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반면에 신고가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멈춰 있어요. 마치 컴퓨터가 고장난 것처럼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시장이 너무 힘들구나. 그리고 채팅창의 분위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동안 저희 힘냅시다. 같이 응원하셨던 분들도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쏟아지는 신저가 그야말로 오늘 600여 개의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진짜 할 말을 잃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하락은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2024년도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지금 15조 원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국인의 이탈은 사실 국내 시장의 어떤 둔화될 것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감과 그다음에 기업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달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일단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하고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르게 이번 2기 때는 모든 품목에 아마 관세를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화장품 수출 비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29%로 그 미국에서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오늘 하락분까지 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평선들을 다 이탈하면서 그 추세상 좀 이탈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엄청난 공포 구간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지금 1.06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PBR이 1에 가까워졌을 때는 삼성전자가 항상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가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락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응 전략을 잘 짜셔서 그동안의 그런 서름들 좀
갚는 그런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일부터 12일까지 상승 동력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나스닥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해진다라는 부분으로 가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3%대 반등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미중 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었던 상하이 지수도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만 4%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산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로 빠지고 비트코인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반등이 진짜 나올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지금 미국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고점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으로 쏠리고 있는 이런 수급들이 국내 증시에도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금리가 유지될 기조, 지금 트럼프 정책상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지속될 거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는 굉장히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도 수급이 좀 불균형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안전자산이라고 좀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TSMC가 거의 끌고 있지만 대만이 할 수 있는 거는 파운드리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나라는 다 합니다. 뭐 자동차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뭐 굉장히 많은 이런 다양한 그런 산업군에서 기술력을 다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발바닥을 좀 바닥에 딛고 결국엔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화그룹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 가져가고 있는 그룹주인데요. 시총이 무려 한 달 동안에 8조가 넘게 뛰었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전체 그룹주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이 보여준 그룹주가 이 하나그룹주인데 사업을 영위하는 걸 보면 이거 진짜 트럼프가 될 걸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만 뽑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선, 방산, 우주항공, 비트코인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종목은 좀 예외인 게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이잖아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 종목 혹시라도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베팅을 해봐도 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멘토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사실 하나솔루션도요, 호재예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로 네.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를 네. 강화를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조지아 주에 그 블록체인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양광 관련된 그 제품들을 생산해서 미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그룹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정말로 트럼프가 될 건지를 알고 그런 기업들만 골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저희 윤 대통령과 그 통화를 했죠. 거기에서 조선업 관련해서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국 함정 유지 보수를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공장 라인들이 지금 미국에 다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전략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최대 그 거래소죠. 업비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그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내에 하나 그룹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총이 지금 8조가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과 무관하게 지금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방위산업을 트럼프가 강화를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 정책을 필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미국의 무기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하나 시스템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항공우주로 해서 스페이스 X와 또 연결이 돼서 또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하나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후에 또 추세를 더 확인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챙겨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대폭발.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생각해 본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이야기를 할 때는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뭐 들고 있어? 주식 얘기는 요새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진짜 제 채팅창에서도 비트코인 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네. 지금 들고 가고 싶어도 들고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고 네. 계신 분도 살짝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논란인가 아니면 트럼프가 아직 이제 하지 않았으니까 취임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단호하게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가 이제 초반입니다. 초반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 9만 달러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 취임 전이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정말로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반짝거리고는 있지만 지금 정점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강하게 발동되면서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하면서 한국 증시의 전체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이. 네. 지금 시총이 1조 7,427억이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1조 7,065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체 시총을 지금 뛰어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1억을 돌파하면서 8만 달러, 8만 5천 달러 이 부근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돌파하기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상태에서도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트럼프가 이 전략 자산을 통해서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통해서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비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부채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GDP 대비 12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34조 원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아마 굉장히 크게 경제 정책에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이자만 하루에 20억 달러를 이자로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에서 2억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반짝거리고 있지만 앞으로 진짜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에는 더 상승 탄력은 크게 받을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멘토님에게 3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키워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야기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02-2128-8547번 전화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사연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산 6,300만 원 운용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신한지주, 효성중공업, ABL바이오, 인텔리안테크 들고 계신데 여기서 효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있고요. 바이오 종목도 있고 우주항공 종목도 있는데 업황 자체는 사실 나쁜 업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파란불을 켜고 있으니까 고민이 많으셔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투자 기간이 3년 정도 돼가고 계시고요. 국장이 너무 어려워서 미장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다 정리를 하고 미장으로 옮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뉴욕 증시를 체크를 하면서 진짜 상대적 박탈감에 울분을 터뜨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예 다 내가 손절을 감안할 테니 갈아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그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지금 미장으로 가야 되나. 네. 그리고 지금 서학개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미국 증시가 또 고점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고금리와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하락을 좀 압력을 줄 수 있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를 한다라기보다는 되려 우리 국내 증시를 바닥을 잡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바닥을 잡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미증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라는 보도기사 보신다면 지금은 좀 올라탈 때가 아니라 경계를 해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한 개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딱 한 종목 있잖아요. 효성중공업 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정도 지금 홀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빨간불을 켜다가 언제 다시 수익이 뺏길까 봐 지금 나에게 수익을 줄 때 빠져나와야 될까 이런 부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력설비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트럼프 수혜주로 묶여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 흐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시세에 대한 발산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뭐 중동 중심으로 지금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 중동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된 변압기라든가 전력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성중공업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확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효성중공업 창업
창원 공장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멤피스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생산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추가적으로 더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기도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기기도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도 700곳이 넘는 곳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그 700곳이 넘는 그런 전력기기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홀로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가야겠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추세상 전혀 이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보통 돌파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건 매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앞쪽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때는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뒤쪽으로 갔는데 그 앞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 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효성중공업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더 높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효성중공업 이런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파셔는 안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들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인데 신한지주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6만 1,000원대이신 걸 보시면 상당히 고점에서 들어가셨어요. 8월 26일 부근이 고점이 6만 4,000원대 부근이고, 그때 종가가 6만 1,000원대 부근인데 그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5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신한지주는 다른 종목이 아닌 신한지주를 갖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냥 안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지금 하락폭이라든가 손실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기도 하고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펼치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기 배당을 도입하면서 주주 가치를 지금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고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 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추세상도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국내 지금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손 비용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분간은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가 실적 전망이 좋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당도 지금 분기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그 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전 고점 돌파하는 이런 돌파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의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돌파를 할 때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52주를 신고가를 돌파를 할 때는 항상 대응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빠른 대응 전략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신한지주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은행주 내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보다 그 버팀 정도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을 안고 가는 호재가 더 많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바이오 종목 한 가지 살펴볼게요. ABL 바이오 들고 계신데, 바이오 종목이 한때는 진짜 주도주의 역할을
똑똑히 해줬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신고가를 가기도 하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손해를 보고 계세요. 7%대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 ABL 바이오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ABL 바이오 또한 다른 종목이 아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게 좀 다행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죠. 사노피와 그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10억 6천만 달러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큰 폭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와 미국에서 지금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고용암 및 뇌질환 신약이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임상이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임상도 지금 그 효능이 좀 긍정적으로 지금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임상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요.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시장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차트를 좀 길게 보셔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상승 지금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이탈 없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흔들림은 사실 충분히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와 비교해도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유하시면서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황 이야기를 할 때 52주 신저가 리스트가 600여 개가 넘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차트가 무너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차트가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 느낄 필요가 있고요. 기술 이전 논의도 또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살펴보도록 할 텐데 위성 관련된 종목들도 트럼프 수혜주로 또 뽑혀 있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캐나다 텔레셋에 300억 규모의 안테나를 공급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단가가 좀 높게 사셔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띄운 김에 먼저 보시면 이걸 좀 길게 보시면 지금 뭐 2021년도부터 2022년, 2024년도까지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부분에 지금 이쪽에서 횡보 구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에서. 거의 한 2년, 3년을 이 부근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매물 벽입니다. 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더 상승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종목은 본전 부근에서 여기가 지금 매물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물타기 하시고 물타기 하고 하시면은 평단이 약간 내려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본전 심리가 강해진 지금 거의 뭐 1년 동안 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아마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전가 부근이 오시면 일단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시장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오시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이슈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죠. 이 저궤도도
이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필수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어디를 다니다 보면 핸드폰이 안 터지거나 뭐 내비게이션이 가끔 안 터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음영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런 음영 지역들이 사라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지 않아서 음영 지역이 거의 없지만 뭐 중국이라든가 뭐 호주, 미국이나 이런 면적이 넓은 데 같은 경우는 음영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그게 방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군용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를 개발을 해서 그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온웹 글로벌 서비스를 지금 개시를 했습니다. 이 원웹 같은 경우는 이제 저궤도 위성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객사들과 협력을 강화를 하면서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펀드멘탈은 좋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일단 본전가에서 한번 빠져나온 후에 그 이후에 이 차트의 흐름이라든가 그 이후의 이슈를 좀 챙겨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사연자분께서 모든 종목을 이참에 다 정리를 하고 미장으로 갖는 게 맞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들고 계신 종목들 시장 대비 잘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지금 현금 비중이 30%가 있는데요. 이걸로 혹시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현금 비중이 좀 높으시니까, 네. 지금 사실 확실한 테마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안 되더라도 재건은 그 중에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푸틴과 통화를 하면서 더 이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확전을 하지 말아라라고 통화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을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확실한 테마만 움직였습니다. 그 테마가 사실 그 건설 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좀 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많이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중에 수산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비중에서 한 10% 정도만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2길 시초가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는 1차 2,000원, 2차는 2,700원, 손절가는 1,65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서 아쉬웠습니다. 네. 아쉬웠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굴착기라든가 어떤 크레인, 이런 거를 제조, 중장비죠. 이런 부분을 제조,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설 중장비뿐만이 아니라 토목기계라든가 그런 설비도, 지금 포함돼서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엄청납니다. 5,000조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최근에 뭐 체코 원전 30조 그거랑도 지금 뭐 비교할 만한 그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건설 경기도 지금 함께 안 좋잖아요. 이 건설사들이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확대되면서 좀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한 가지 테마만큼은 확실하게 들고 가보자라고 뽑는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으로 수산중공업 체크해 주셨으니까 매수가랑 목표가 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장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참 이기기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다음 차트 보시면 일단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 사실 이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사야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미국 증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근데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증시보다는 이제는 지금 정말로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좀 눈을 돌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종목들을 선별할 때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시장을 이끄는 지속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수급 이동이 원체 빠르고요. 그리고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할 때 항상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우리가 본전에서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기회를 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속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동성 속에서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적자 기업인지만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이 실적을 꼭 챙겨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도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상승을 할 때도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상승률로 봤을 때도 큰 상승률을 만들어낼 때는 항상 실적에 기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 거래량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거래 대금도 함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별로 어떻게 보면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래 대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 두 개 다 보기 힘드시면 거래 대금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을 보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편안한 매매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하려면 우리는 정말 싸게 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은 항상 챙겨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통계적으로 메이저의 수급이 좋은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도 크게 상승합니다. 우리가 1%, 2%, 3% 수익 내자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 100%, 200% 이런 큰 상승을 만들어낼 때는 항상 이런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모르겠다. 나는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단 링크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유동 주식 주식의 거래량 30% 이상,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엔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로 3분 만에 그리고 5분 만에도 10%, 20% 상승시켰다가 또 쭉 10%, 15% 이렇게 또 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완화하기 위한 어떤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 30% 이상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만약에 종목의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다라고 했을 때 1대 주주, 2대 주주 이하 300만 주를 갖고 있으면 유동 주식은 700만이 될 거고 거기에서 30%면 210만 주가 되겠죠. 그 이상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날 단기 트레이딩,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그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통해서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예요. 라파스인데 이게 지금 앞쪽이 횡보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하락 구간이었고요. 하락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죠.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20%가 넘는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제가 시초가 15,920원에 여기 시초가를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거래일 만에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앞전에 이 흐름들이 있었고요. 하락 흐름들이 있었고 이 상한가 20%면 거의 뭐 55%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요 두 캔들 만에. 두 캔들 만에. 근데 제가 저 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 두 캔들이 매집이다. 왜냐하면 앞쪽에 매집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두 캔들이 매집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튀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초가가 15,920원에서 최고가 31,500원까지 갔기 때문에 4거래일 만에 거의 상승률로만 따졌을 때는 100%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 자, 그 해리스 트레이드였죠. 그 마리아나 테마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하락 흐름입니다. 하락 흐름인데 그 전에 없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여기에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상승 초입에 들어가서 공략을 요 캔들 시초가에 들어갔고요. 시초가 1,715원에 들어가서 2거래일 만에 2,185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는 대웅제약이에요.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그 매매 기법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이기면서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은 싸게 사야 된다. 그리고 비싸게 팔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싸게 살려면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이후에 사실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약간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11만 2,20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16만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승률도 뭐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사실 여기에서 공략을 했는데 이 앞에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거래 대금도 함께 크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초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그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과. 그래서 공략을 이 지점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은 제약 바이오 기업이죠. 재무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리고 캐시카우도 가지고 있죠. 우루사.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은 지금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방산주랑 방산주의 움직임과 함께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엮이면서 지금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최고가가 6만 7,500원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초가를 당시에 4750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거의 60%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 최고가도 지금 다시 한번 뚫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고요. K2 전차로 해서 방산주로도 엮여 있지만 사실 철도 대장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철도가 먼저 깔릴 거예요. 건설이 되기 전에 어떤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권 철도 지하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계획안도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지상 구간에 있는 그런 철도 구간을 지금 다 지하화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그 이슈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해에 매출이 3조 5천억입니다. 근데 수주 잔고만 12조가 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시면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제가 본방송에서 포트폴리오 진단하면서 종목 교체 의견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렉나자 소식과 함께 그날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전날 시초가까지
종가까지 내려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략을 합니다. 공략을 했는데 매수가가 96,000원이었어요. 제가 매수가를 96,000원을 드렸고요. 여기도 보면 앞에 대웅제약이든 현대로템이든 매수한 후에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략한 이후에 사실 편안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96,000원에서 164,000원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상승률로만 따지면 7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인데 이게 한 달 보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중기적인 관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 한번 통계를 내봤을 때는 사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또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실이 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편안하게 끌고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와 좀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의 여기서 공략해서 좀 편안하게 끌고 가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차트 보시면 이것도 종목 교체 의견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본방송에서. 자, 요거 공략을 이날 합니다. 이날 지금 12,350원에 해서 그날 15%가 바로 상승했어요. 바로 다음날. 제가 방송하고 그 바로 다음날. 그래서 그 다음날 1차 목표가 지금 14,000원을 터치하면서 14,190원까지 상승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도 종목 교체 의견으로 본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약간 지지부진하긴 해요. 그러니까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슈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매출에 숫자가 찍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흐름 이후에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16만 원 진입을 해서 최고가 18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흐름과 좀 같이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해에 이미 FDA 승인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약품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의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폭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 의약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3대 보험사의 처방집에 등재가 될 정도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는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매수가는 45,5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는 52,000원 찍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제가 포트폴리오 진단하면서 종목 교체 의견으로 드렸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 유바이로직스입니다. 유바이로직스인데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종목 교체 의견으로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앞쪽에서 횡보 구간이었어요. 횡보 구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뭐 상승 이슈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공략을 했어요. 여기에서 공략을 했고 매수가는 12,760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통 포트폴리오 종목 진단을 하면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릴 때 시초가 공략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공략을 많이 하는데 공략을 저 지점에서 12,760원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상한가 캔들입니다. 상한가를 갔던 캔들인데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에 최고가 18,8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760원에 진입을 해서 18,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바이로직스는 사실 그 콜레라 백신 관련주인데요.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그 확산 속도가 콜레라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바이로직스가 콜레라 백신을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점유율이 1위고 100%입니다. 그래서 WHO에서 지금 그 콜레라 백신에 대한 수요를 유바이오로직스에 지금 공급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10년 동안, 그전 10년 동안 4천만 도즈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은 1년 만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썼던 콜레라 백신의 양이 지금은 1년에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더 확대가 될 겁니다. 2030년도까지는 연간 8천만 도즈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고 지금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에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3분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도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미증시를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국내 증시를 이제 해야 될 때예요. 올라간 거, 그러니까 미증시는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종목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준비 잘해서 좀 이기는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좌를 딱 열어본다면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커지는 내 계좌를 보신다면 이 손실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로 갑작스럽게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드실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멘토님들께서 도와주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 고민 해결을 원하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